상대성 이론 올해 수능 특강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정말 며칠 고생하다가 이제 좀 목소리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아. 1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어쨌든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자는 거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진공에서 광속 학생 A, 진공에서의 광속 C는 에테르가 있는 줄 알았다가 에테르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서 에테르는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공에서의 속력이다. 틀린 얘기고. 한 관성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물리 법칙은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도 성립해. 상대성 원리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고, 이제 그거를 아인슈타인도 그대로 가져와서 상대성 원리인데 조금 더 이제 가다듬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서로 다르지만 물리적인 법칙,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다라고 해서 그 얘기하는 거고.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뭐 관찰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없다. 모두 똑같다. 광속 불변 원리.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4번 역시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뭐 이제 총싸움하고 있다는 거지. 기억. 제리가 톰보다 먼저 레이저의 위치에 맞는다.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누가 봤을 때냐. 항상 중요한 거지. 상대성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잖아. 뭐 길이가 됐건 시간이 됐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 보이니까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게 그거니까. 누구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냐에 따라서 정답이 다 달라진다는 거지. 아무튼 이제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우주선에서 봤을 때 톰, 펭수, 제리는 전부 다 왼쪽으로 전부 다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면 되고. 기억. 총을 쐈는데 총을 쐈을 때 총은 빛이 날아가겠죠. 이렇게 빛이 날아갈 텐데 이제 제리는 그 빛을 톰이 쏜 빛에 대해서 제리는 이제 마중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제리가 먼저 맞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 펭수의 시간이 우주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당연한 거지. 무조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너희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막 나와서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애가 있다면 그 움직이는 친구의 시간이 무조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맞다고 해주면 되고. 디귿. 제리가 레이저 빛을 발사하는 순간부터 다시 제리가 레이저 빛을 맞는 순간까지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이제 펭수가 봤을 때 제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제리가 빛을 쏜 사건 동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다시 제리가 빛에 맞는 사건 모두 한 자리. 이걸 뭐라 그래? 한 점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한 점 사건이니까 펭수가 측정한 시간이 이제 t0 고유 시간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측정한 시간보다 고유 시간이 무조건 뭐라 했어? 이거 무조건 제일 짧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디귿은 펭수의 측정값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제 틀렸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뭐 이렇게 한 점 사건으로 잡고 펭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멈춰 있는 친구니까 제리에 대해서 멈춰 있는 펭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그래서 제일 짧아서 그래서 우주선에서 측정한 시간은 펭수가 측정한 시간보다 무조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뭐 끄덕끄덕 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빛을 쐈다 이거지. 빛을 쐈는데 그죠? 쏜 순간부터 찰칵 뭐 시간을 쟀다 치지 우주선에 있는 친구가. 근데 빛이 쭉 날라올 때 좀 전에 기억 문제 풀 때 제리가 톰이 쏜 그 빛을 마중 나가는 형태로 만든다. 근데 펭수가 봤을 때는 어때? 펭수는 제리가 톰이 쏜 빛에 대해서 그죠? 얘가 마중 나가지 않지 펭수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주선에서 봤을 때가 더 빨리 맞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간과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펭수가 그랬죠. 펭수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이런 표현들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톰과 제이는 동시에 레이저 빛을 발사하고 이게 바로 뭐지? 딱 느낌이 와야 되죠. 톰과 제리의 위치가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한 점 사건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성의 상대성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펭수 말만 듣고 톰과 제리가 무조건 동시에 썼다고 보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톰과 제리는 위치, 그러니까 뭐가 달라? 좌표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니까 이거는 너한테 펭수 너한테는 동시겠지만 우주선에 있는 친구가 봤을 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펭수가 제리하고 톰이 동시에 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체크 잘하세요. 펭수가 봤을 때 제리와 톰이 동시에 쏘는 거는
내 눈으로 봤어요.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제일 중요한 한 점 사건이라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펭수가 봤을 때 톰과 제리의 정확히 중간 정도 되는 위치가 있다고 보고, 제리가 쏜 빛과 톰이 쏜 빛이 여기에 동시 도착했어요. 라는, 이게 뭐야? 펭수가 둘이 빛을 동시에 쐈다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한 점에 대해서 두 빛이 동시에 도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펭수의 이 말은, 이거는 괜찮아. 왜냐면 한 점 사건이 돼버리잖아 이제. 그러면 우주선에 있는 이 친구가 봐도, 둘 사이의 중간 위치, 지금 빵 쏘는 그 순간에서의 여기 중간 위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간 위치에는 두 빛이 동시에 도착했구나라는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왜 그렇다고? 이것은 지금 한 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이 둘의 중간 위치라고 하는 이 점이 어떻게 돼?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자꾸 가버리죠. 그지? 많이 들어봤던 얘기네? 뭔가 기준점이 있는데, 혹은 뭐 검출기가 있는데 자꾸 가버리니까, 우주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리가 먼저 빛을 쏴야 그걸 쫓아가면서, 그죠? 톰은 좀 늦게 쏴도 둘이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펭수는 동시에 쏘고 동시에 빛을 맞았다고 하지만, 우주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리가 총을 훨씬 더 먼저 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디귿이 크다라고 바뀐다는 얘기야. 훨씬 먼저 쏴버렸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뭐가 걸리적거리냐면, 선생님, 그래도 톰과 제리의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펭수가 측정한 거리가 L0 고유 길이일 텐데,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이 길이가 좀 이렇게 짧아져 보이지 않나요? 당연하죠. 이제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은 좀 가까이에서 이제 서로 이제, 뭐야, 어떻게 그래, 이놈.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총 쏘고 있는 거니까, 그 효과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0.6c로 움직였을 때 로런츠 인자 계산하면 1 마이너스 해가지고 c의 제곱 루트 c 어서 분의 1 말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이게? 1.25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를 좀 주목하면 좋냐면, 내가 빛의 속도에 60% 속력으로 가도, 그죠? 달라지는 건 25%밖에 안 됩니다. 그죠? 무슨 말? 이동해 보이는 그러니까 길이 수축 효과보다 실제로 움직이는 그 속력에 의한 이동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길이 수축보다는 이동 속도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한 대로 펭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다라고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가장 깔끔한 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는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거를 뭐 좀 기억했다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 다음 15번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긴 하죠. 간단한 문제지. 우주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가 우주선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부터 Q가 우주선을 다시 스치고 지나는 때까지, 그게 걸린 시간이 바로 뭐야? 그게 고유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고유 시간이 되는 거지. 무조건 이가 더 길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 멈춰 있는 친구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죠. 그래서 고유 길이는 SA가 되겠지. 얘가 이제 고유 길이가 되죠. 무조건 얘가 이제 제일, 아이고 고유 길이가 제일 긴 거지. 그래서 니은도 받고,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야 되고, 물론 반대로 바뀌어도, 그죠?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또 느리게 가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3번. 16번도 역시 수업 시간에 했지만, 어쨌든 또 체크해야 되겠지.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라고 했으니까 체크해 주셔야 되고, 맨 처음에 스치고 A의 관성계 측정할 때 우주선이 A를 스치는 순간 A의 시계와 우주선의 시계는 0을 가리키고 라고 그랬죠. 그렇구나. 이거는 뭐야? 한 점 사건이지. 한 점 사건. 스치고 지나갈 때 이제 시계는 0을 맞췄다 이거지. 우주선이 B를 스치는 순간 A의 시계는 T를 가리켰다. 그건 이제 A 사정이죠. 그러니까 우주선이 B를 스치는 순간 A의 시계는 T를 가리키며, 얘는 T라고 측정을 했다는데, 이거는 누구? A, 네 얘기다. 네 생각이고 네 관점이다 이거지. 이때 B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B에서 화산이 폭발한, 화산이 터진 이 순간 이 우주선이 여기를 스치고 지나간 거는, 이거는 한 점 사건입니다. 그죠? 이거는 분명히 한 점 사건이야. 조심해. 이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게 물어볼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한 점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누구에게나 이거는 동시다. 그러니까 팩트가 뭐야? 결국엔 우주선이 그 B라는 그 행성을 지나갈 때, 우주선 지나갈 때 화산이 터졌다는 이 사건은 분명히 동시 사건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또 오해를 많이 하죠.
이게 동시 사건이라고 하는 건 화산에 터진 것과 우주선이 지나가는 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 동시라는 게 같은 시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같은 시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12시 정각에 터졌는데 12시 정각에 네가 지나갔잖아. 맞는 말인데. 아니, 내가 봤을 땐 11시에 터졌고 나도 11시에 거길 지났어.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동시에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얘가 봤을 때랑 얘가 봤을 때랑 시각 자체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니까.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잖아. 뭔 말인지 아나? 요 개념을 애들이 많이 착각한다고. 한 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동시야라고 했더니 모든 관측자들이 다 같은 시각, 째깍째깍, 같은 12시 정각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단지, 그냥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네 시계로 그걸 측정한 시간은 몇 시였어? 라고 물으면 그 시각은 제각각이 돼버린다고. 이해될까,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요 개념. 지금 이해 안 된 사람 반드시 지금 다시 돌리면서 내가 한 말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뭐 버스 타고 가면서 생각을 해보든 간에, 아무튼 뭐 좀 적당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적당한 이해 더 들 필요도 없죠. 이해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잘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0.9cm보다,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니까 0.9cm보다 당연히 작아져야 되겠죠. 길이 수축. 그러니까 여기서 이 t라고 하는 게 지금 A가 측정한 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틀렸다. A에서 B까지 우주선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짧다. 왜냐면 이제 아까 또 했었던 문제죠. 우주선 입장에서는 A가 우주선을 스치고 그 다음에 B가 우주선을 스치는 한 점 사건이죠. 그러니까 한 점 사건이 아니고 그 하나의 위치에서 일어난, 그죠? 고유 시간이 되지. 그래서 고유 시간이니까 무조건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고, B에서 화산이 폭발한 순간 누가 측정했을 때, 누가 우주선에서 측정했을 때란 얘기야.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지금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 우주선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거든. 그러면 우주선에서 측정한 시간을 t0라고 해봐. 그럼 이제 A가 측정한 시간 t라고 하는 것보다 우주선에 측정한 시간 t0가 짧을 거 아니야? 순간 A의 시에 가리키는 값은 t보다 작다. 당연히 작아져야겠죠? 그지? 왜냐면은 아직 이 시간이 안 된 거죠, A는. 우주선은 이미 t0, 더 짧은 시간 만에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터진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주선에 탄 사람은 t0다, t0 째깍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때 A는 뭐 하고 있어? A는 지금 A, B 사이 거리가 우주선이 봤을 때보다 더 길어 보인다고. 그죠? 이 그림을 지금 만약에 우주선에서 본 장면이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보면 A에서 봤을 때는 이 B가 좀 더 멀리 있을 거라고.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0.9c라고 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속력 자체는 누가 봐도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우주선이 조금 더 가야 돼. 조금 더 가서 여기에 가야 B라는 행성이 있을 거고, 거기까지 우주선이 갔을 때 갑자기 화산이 빵 터지면서 째깍 쟀더니 그게 걸린 시간 T였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B에서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 말하는 거지. B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건 아직 A한테는 이 행성에 도착도 하기 전이란 얘기야. 그래서 A의 시가 가리키는 값은 T보다 작아지게 되겠지. 여기가 T니까 아직 T 전이잖아. T 전. 좀 더 시간이. 그래서 디귿도 맞다. 지금 이거 디귿 설명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생각 잘해야 됩니다. 뭐 혹시 학부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우주선에서 측정한 시간이 뭐 고유 시간이다 라고 맞다고 하면 될 것이고, 우주선이 B에 도착해가지고 화산이 터지는 걸 봤을 때 측정한 시간을 T0라고 한다. 그때 디귿 보기를 변형해서 화산이 폭발하는 순간 우주선의 관점에서 측정했을 때 순간 A의 시에 가리키는 값은 T보다 작다가 아니고 갑자기 이걸 뭘로 바꿔요? T0보다도 작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T0는 뭐라고? 우주선에서 측정한 그 시간 말하는 거지. 그럼 우주선 입장에서 뭐야? 내가 가가지고 T0 만에 찰칵해가지고 측정했다 이거지. 근데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A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뭐야? 우주선에서는 A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작다. 맞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도 맞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체크. 이렇게 해도 맞다고 해야 된다고. 18번 갑니다. 18번. 방금 좀 전에 풀었던 16번 문제였나? 16번 문제랑 비슷한데 조금 좀 다르긴 한데 이거 좀 봅시다. 어쨌든 간다는 거야. 가고, 우주선이 A를 스치는 순간 A와 B는 자신의 시계를 작동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동시 사건이 되겠죠. 한 점 사건.
그 다음에 각자를 기준으로 우주선이 알파를 스치는 순간 자신의 초시계를 멈춘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초시계를 멈춘다. 이게 지금 뭐냐면 보기에 있는 이거 측정값, 이거 말하는 거지. 측정값이 어떠냐라고 묻는 건 16번처럼 내가 여기에 뭐 도착했을 때 A의 시계가 얼마로 보여?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일단 측정은 하고 보자. B는 여기를 지나면서 찰칵 째깍 했다고 할까? 째깍 멈춘 거고, A도 나름대로 우주선이 알파를 스치는 순간 또 째깍 해서 뭔가 시간을 쟀을 거라는 거잖아. 그 측정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측정값과 이 측정값, 자, 결과를 다 하고 다 사건 끝내고 나중에 따로 그 자료만 좀 제출해봐 라고 제출한 그 값이 측정값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B가 알파를 스치는 순간 B가 A를 봤을 때에 얼마로 보이냐, 그걸 묻는 측정값이 아니고 네 나름대로 네 관성계에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수치만 좀 얘기해봐, 이 얘기라고. 아무튼 A와 B는 동시에 초식을 멈춘다. 아니, 당연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B가 측정한 시간이 스치는 거니까 고유시간. 그래서 무조건 B가 더 먼저 멈춰야 되겠죠. B가 더 먼저 멈춘다. B의 시간이 더 짧다 이거지, 고유시간. 16번 보고 오세요. 18번 하기 전에. 니은 A의 초시계가 B의 초시계보다 느리게 간다. 당연히 이제 B에서 측정할 때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지. 그래서 A의 초시계는 더 느리게 가야 될 것이고 볼 것도 없죠. A의 초시계 측정값이 B의 초시계 측정값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지.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B에서 봤을 땐 A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 아닙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B가 여기를 지나갈 때 B가 그때 만약에 A의 초시계가 얼마인지를 봤다면 그거는 A의 시계의 값이 B의 시계 값보다 작을 거라고. 그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건데, 그 말이 아니고 사건 다 종료된 다음에 네가 째깍째깍 한 값만 비교하자고 했으니까 고유 시간이 더 짧아서, 그죠? A는 좀 더 길어졌을 거니까 길이 수축으로 봐도 되고요. 아무튼 디귿은 틀린 거다. 지금 16번, 18번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9번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한 문제 같은데, 지금 고유 길이가 L0, 이런 거 체크 잘 하시고, 고유 길이가 L0인 은하 열차를 쓰니까 B에 탄 얘가 측정한 그 고유 길이가 L0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기차의 길이. 이렇게 해서 이게 L0였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보다 어때? 길어져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 그림은 뭐야?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에 대한 얘기를 쭉 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B라는 사람이 지가 멈춰있는 기차에 대해서 길이를 쟀을 때는 아마도, 그죠? 이렇게 해서 기차가 좀 더 길어졌어야 되는, 길게 있었겠지. 그래서 이걸 L0라고 B는 측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A가 봤을 때는 지금 기차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수축돼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빨갛게 원래 그림대로, 문제 원래 그림대로 보이는 건 A의 관찰자가 본 기차의 길이일 것이다. 아무튼 이제 B의 관성계 측정할 때라고 그랬으니까 B의 관성계에서 지가 본 L0는 0.9ct가 뭐냐,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잰 그 시간을 T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죠? 0.9ct는 이제 뭐야, 이거는 누가 봐도 뭐 B가 보든 A가 보든 똑같은 정도, 이건 동일하다, 공통이다 라고 했죠. 0.9ct는 지금 뭐가 됩니까? 이거는 누가 측정한, A가 측정한 길이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A가 측정한 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길이가 아니고 길이 수축된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길이보다는 짧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을 것이고, P와 Q 사이의 간격은 L0보다 작다. 그죠? 이제 이 우주선에 탄 B라는 친구가 봤을 때는 지 원래 우주선이 이렇게 파란 그림, 이렇게 여기 길거든요. 원래 그 A가 봤을 때보다 더 길거든. 그리고 P에서 Q까지 이 길이는 이제 A에게는 고유 길이일 텐데, 멈춰 있으니까. 근데 이제 B가 봤을 때는 이 길이는 또 오히려 어떻게 돼? 이건 또 수축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우주선은 커지고 이 길이는 짧아져 버리니까 당연히 L0보다 작다. 훨씬 작아지는 거죠. X 옆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또 똑같은 얘기네요. 어차피 우주선 앞을 지나가는 그 하나의 사건, 또 다른 사건이니까 이제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될 것이고, A가 측정한 T보다는 고유 시간 T가 짧아야 되겠지. 그래서 T보다 짧다. 그래서 T것은 틀렸다. 이렇게 좀 되겠네. 22번도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조금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아무튼 항상 또 나오는 건 이제 누구의 관성계에서 뭐 누가 봤을 때 뭐 이런 얘기. 그래서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표시등 P와 Q에서 동시에 빛이 반짝였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간단하게 하라 그랬지. 어떻게 하면 된다. A가 지금 여기 타고 있는 친구니까 여기 한 가운데 검출기가 있고 P에서 방출된 빛과 Q에서 방출된 빛이 동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왜냐면 이제 위치가 좌표가 다른 두 지점을 비교해 버리면 동시성의 상대성 때문에 얘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한 점 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검출기가 있어서 여기 이 한 점에 두 빛이 도착한 거라고 A는 봤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한 점 사건이 돼버리면 누구에게나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검출기 즉 이 A라는 우주선의 중앙 지점에 두 빛이 동시에 도착하게끔 양쪽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바꾸면 된다라고 그랬지. 아무튼 5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는 어때요? 우선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우리가 검출기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도 앞으로 자꾸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5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 동시 도착해야 돼? 그러면 누가 먼저 빛을 출발시켜야 돼? 뒤에서 P점에서 먼저 출발을 시켜고 Q점에서는 좀 나중에 출발시켜도 동시 도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A의 길이는 B의 길이보다 길다? 그럼 짧아져야겠지. 왜냐면은 이제 원래 처음에 뭐 고유 길이가 같다 그랬는데 지금 이 B가 짧아 보이고 A가 길어 보이는 건 이 5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왜냐면 얘가 더 속도가 빨라서. 근데 원래 길이는 똑같은 두 놈인데 B에서 봤을 때는 A가 움직일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상대방이 짧아져 보여야 되겠지. 지금 B의 관성계 측정할 때 Q에서가 P에서보다 빛이 먼저 반짝였다. 그렇죠. 이거 지금 5에 대한 그림이고 이건 지워버리고 헷갈리니까. B가 봤을 때는 어때? G가 0.9C로 움직여. 근데 A는 0.5C로 움직이니까 B가 봤을 때는 A라는 우주선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한 점 우리 검출기라고 잡았던 이 위치가 B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거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두 빛이 동시에 도착하려면 Q에서 먼저 출발해주고 P에서 나중에 출발시켜도, 그죠? 출발시켜도 동시에 도착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기억 디귿 해주면 되겠지. 31번 갑니다. 역시 수업 시간에 했는데 혹시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으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둘이 이제 뭐 결과를 가지고 결과만 제출해라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가 되는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이제 우주선 B라는 친구가 가고 있잖아. 가가지고 도착했다. 근데 이제 B가 P점을 통과하는 순간 G가 측정한 시간이 4T라고 B가 그랬대. 그러면 이제 B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얘가 B라는 친구가 시간을 째깍하고 체크한 시간이 4T라는데, 그럼 이건 뭐야? 한 점 사건이지. P점을 지나는 순간 B 째깍 그랬더니 4T, 이거는 한 점 사건이라고.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뭐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A가 있건 B가 있건 또 C가 있건 D가 있건 상관없이 이 친구들이 야, 너 왜 4T냐? 너 왜 4T? 너 4T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P점을 지나는 순간 B가 4T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건 한 점 사건이니까 빼박이라고. 그냥 씨 알았다. 넌 4T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잘못했지? 이게 아니고 너 시계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몇 T인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한 점 사건에서, 그죠? 한 점 사건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시다라고 했던 얘기가 P를 지나는 순간 B의 시계가 4T로 째깍했다는 이 사건은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다만 얘네들이 봤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때 지네들의 시각은 제각각일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얘도 4T, 너 나도 4T네, 나도 4T였어, 이 말이 아니라고. 그죠? 이 말이 아니라고. 제발 이해가 됐기를. 아무튼 그래서 A가 봤을 때도 B의 시계는 4T라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다 이 말이라니까. 그냥 4T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도 A가 8T라고 하면 B도 여기 8T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지금 위치 좌표가 달라버린다고. 좌표가 달라버리면 한 점 사건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A는 뭐라 그래? 8T일 때 B가 P점에 겨우 도착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새끼 8T 걸렸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B가 뭐라 그래? 난 4T지롱 이렇게 했단 얘기야. 그럼 너 시계가 반밖에 안 갔네. 2분의 1로 느리게 갔네.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러면 B가 봤을 땐 어때? B가 봤을 땐 A가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상대 속력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2분의 1로 가면서 여기 갑자기 2T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이제 이해가 될랑말랑 하다가 이제 이상해질 수 있다고. B가 봤을 때 A의 시계가 ET로 째까겼다라고 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 BT, 시간이 4T인 순간일 때 A의 시계를 만약 이제 알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는 가정하에 봤더니 A의 시계가 ET를 가리켰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B는 뭐라고 생각해? 난 4T 걸렸는데 저놈은 ET, 즉 시간이 지연되면서 ET밖에 안 걸렸네. 빠르게 B가 봤을 때 A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ET밖에 안 지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쌩 가면 그만이는 거야. 끝인 거라고. 끝. 이건 이제 B의 생각이야. B의 관성계지. 그냥 B의 관성계. 근데 A는 뭐 4T가 아니고 한참, ET는 무슨 ET 한참 더 있다가 8T가 지났을 때 겨우 이제 B가 여기 P를 지나는 걸 관측하게 된다 이거지. 되나? 34번 갑니다. 34번. A의 관성계 측정할 때라고 그랬고, 문제 조건이 있어. 5의 관성계 측정할 때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은 T다. 이건 고유 시간일까? 5에서 봤을 때 가는데 걸린 시간 T다. 고유 시간 아니죠. 그죠? 고유 시간은 이제 B가 혹은 A가 뭐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좀 더 여기를 지나는 그 두 시간 사이의 간격이 고유 시간일 거야. 아무튼 간에 기억,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작다. A가 A에서 봤을 때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그게 고유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5가 측정한 건 고유 시간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고유 시간 T 제로가 얘가 측정한 T보다 당연히 짧겠지. 그래서 T보다 작다, 낮다고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B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에서 봤을 때는 BG가 Q에서 P까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B가 측정한 고유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죠? 뭐 그런 값도 하겠지. 뭐 있어. 근데 B가 봤을 때는 5가 어때? 5가 이쪽으로 막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래놓고 얘가 뭐라 그래? 네가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T야라고 했대잖아. 그럼 이게 더 클 거 아니야 지금. B가 봤을 때는 내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인데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5가 측정한 시간이 T라고 하니까 웃기는 놈이네 라고 해서 상황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고유 시간이니까 이게 더 이제 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B가 봤을 때 A는 어때? B가 봤을 때 5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근데 B가 봤을 때 A는 어때? 그쪽으로 더 빨리 움직이죠.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어때? 시간 지연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 B가 쟀을 때는 T0인데 5가 움직이면서 재더니 T라고 외쳤어. 시간 차이가 생긴다 그랬죠? 근데 A가 측정한 거는 더 빨리 움직이니까 시간 지연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T'이라고 하면 더 심하게 차이가 생기겠지. 그래서 T보다 T'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해서 니은도 맞는 얘기. 헷갈리면 안 되죠. 잘 들어. 잘 듣고 잘 안 되면 다시. 상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 제한이 심하다 그랬어. 물론 B가 지금 0.9시로 가고 A가 0.9시로 가니까 B가 얘를 봤을 때 1.8시인가요? 이런 거 아닌 거 알죠? 절대 빛의 속력을 넘거나 똑같아질 수 없다 그랬어. 실험적으로 증명 다 됐다 그랬지. 하여튼 디귿 A가 봤을 때 그랬죠? A가 Q를 통과한 후 B가 P를 통과한다. 지금 이제 5를 한번 보세요. 5의 관점에서 보면 A가 Q점을 통과하는 순간 B도 P점을 통과할 거 아니야? 그죠? 같은 속력이고 같은 거리 가는 거니까 5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 5는 이거를 동시사건이다 라고 할 거라고, 동시에 통과했다라고 할 거라고. 그럼 아까 뭐라 했지? 이럴 때 이게 P와 Q 사이에 딱 중앙 지점, 여기에 검출기가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빛이 반짝한 게 동시에 도착했어요 라고 5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런데 A는 뭐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검출기란 이 위치가 자꾸 왼쪽으로 가버릴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디서 먼저? 이쪽에서 빛이 먼저 출발을 해줘야, 그지? 동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디귿 A가 Q를 통과한 게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B가 Q를 통과하고, 그래야 여기에 동시 도착한다고 하는 이 5의 관점이 성립한다.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36번 수업 시간에 역시 했는데, 이 문제 여기서 조건이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못 봤는데, 우주선이 A를 스치는 순간 이거 AC만 0으로 맞췄다. 그래서 B는 0으로 안 맞췄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A, B가 같은 관성계잖아. 얘네들이 이제 서로 정지해 있으니까 같은 관성계여서 기본적으로 시계 동기화가 돼 있을 거다라고, 시계 동기화가 돼 있겠지, 둘의 시간은 똑같겠지라고 하는 선입견을 지금 깨버리는 거죠. 약간 노림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A, B 시계가 뭐 째깍째깍 가고 있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얘가 1시 뭐 1분이었어. 그럼 얘도 원래 1시 1분 뭐 이렇게 가고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우주선이 여기를 스치고 갈 때 갑자기 얘가
00 땡땡 00 이렇게 맞춰버리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맞추고 C도 00 땡땡 00 이렇게 맞춰버린 거지. 근데 B는 뭐야? 안 맞춰준 거야. 그래서 얘는 난 이제 1시 2분 됐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둘의 지금 시계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계의 동기화를 오히려 깨버린. 그래서 이 조건을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풀어줄 때 잘 못 봤습니다. 제대로 보질 않아가지고 문제 풀 때 잘 보시고. 아무튼간 우주선이 B를 스치는 순간이라 했으니까 또 한 점 사건을 얘기하려고 냄새를 풍기고 있지. 그래서 AC가 측정한, 그죠? B가 측정한 건 안 나오고 AC만 지금 포인트로 주고 갑시다. 그래서 우주선이 B를 스치는 순간에, 그죠? 그건 뭐다? 한 점 사건이라고 했죠? 누가 봐도 그건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볼 것도 없이 3분의 1t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A가 측정할 때는 t 라는 시간에 우주선이 B를 통과했다 이거지. 근데 C는 3분의 1t라고 주장한다. 무슨 말? 3분의 1로 돼버렸네. 그러면 당연히 C도 뭐라고 생각한다고? G가 3분의 1로 지나는 순간 A가, 잘 들으세요. 아까랑 계속 했던 얘기 똑같이 계속 나오는 건데, C가 B를 스치는 순간 시계를 째깍 해가지고 했더니 3분의 1t였다고. 그럼 그때 A도 째깍 했겠지라는 시간이 t라는 뜻이 아니고, C가 여기를 먼저 통과하면서 3분의 1t만에 통과를 한 거지. 그때 A의 시계를 봤다면 G 시계에 이것처럼 이만큼의 비율로 9분의 1t가 돼 있을 것이다, 이 얘기라고. 무슨 말? C가 B를 스치는 순간 A가 시계를 째깍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야. 이해될까요? 째깍하고 하는 것과 시계가 흐르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거라고 지금. 그래서 째깍했냐 안 했냐. 그래서 9분의 1t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C가 먼저 C가 먼저 여기 도착한 거고, 그죠? 기리수축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여기. 기리수축. 그러니까 C가 먼저 도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는 A는 나중에 여기 도착한 걸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A가 그 나중에 측정한 시각이 T고, C는 아까 지나갔는데, 물론 A한테는 이건 지금 동시사건이지만 C 관성계에서는 이미 아까 이걸 지나갔다고. 그게 3분의 1t였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C가 이 친구는 아마도 9분의 1t가 돼 있겠군이라고 본다는 거고, A는 3분의 1배가 됐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얘기구나. 결국에 이제 기억은 뭐냐? 기억은 뭐야? 지금 C가 측정한 값이 t랍니다, 그죠? 이거랑 A가 측정한 값은 t. 이거는 뭔가요? 마찬가지 이것도 B의 시계가 T를 가리킨다는 이 사건 있잖아. 그게 C가 이제 측정한 값이라는 거지. 이제 한 점 사건이 있을 때 B가 T를 가리킨다고 했대. 그럼 G는 3분의 1t를 가리킬 때 B가 T를 가리켰다 했으니까 이것도 뭐야? 전부 다 묶여가지고 하나의 사건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건 역시 A에게도 그대로 T가 돼야 된다. 그런데 다만 한 점 사건이니까, 다만 문제는 A하고 C는 시계를 처음에 출발할 때 땡땡땡땡으로 맞추고 출발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C가 봤을 때는 A의 시계가 땡땡땡땡에서 9분의 1t만큼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C 생각에 여기 도착했을 때 A는 9분의 1t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잖아. G는 3분의 1t니까. 근데 B가 주장한데 딱 지나는 순간 나 T예요 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C는 니네 둘이 같은 관성계잖아. 그러면 너 왜 T냐? 너 처음 출발이 얼마였다? 9분의 8t에서 9분의 1t 지나서 t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C가 왔을 때 여기를 째깍하고 통과할 때, 처음에 여기를 통과할 때 A는 빵빵빵빵으로 돼 있고, C가 봤을 때 얘기야 지금. B는 9분의 8t였다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라고. 되겠지? 그 다음에 39번 0.9C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X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초이다. 그건 이제 뭐 X가 측정한 거니까.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항상 이렇게 조건 보지. 이 조건 체크 항상 잘 하시고. 어른대로 골라라. 광속도 알려줬고. A에서 봤을 때는 이제 X의 시간이 느리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볼 것도 없지. 움직이는 상대방이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어쨌든 니은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는 2700m. 누가 봤을 때? A에서 봤을 때라 했지. A에서 봤을 때니까 2700m. 지금 보자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는 건 뭐야? 뭐 이거를 로렌츠장에 넣어도 되겠지만, 로렌츠장에 넣어서 기리수축으로 계산하든 뭐라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0.9C가 어차피 밖으로 안 빠지잖아.
루트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패턴 나오면 항상 이제 x 거를 계산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시간 줬잖아, 그죠? x 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 0.9c라고 하는, 그죠? 0.9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속력으로 몇 초 동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초 동안 간 거 아니야? 이게 뭐야? x가 봤을 때 요 거리일 거 아니야, 요 거리, 그죠? 아, 그러니까 그대로 계산해주면 이건 이제 0.9 곱하기 3 2.7이죠? 2.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8승 하면 10에 3승, 이게 얼마야? 2700 미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x가 측정했을 때 2700m 가는 걸로 보였구나. 그런데 a가 봤을 때는 어때? a가 봤을 때는 이게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2700보다 짧다라고 해서 이거보다 짧다. 디귿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1 곱하기 10의 5승초보다 짧다라고 했습니다. 걸린 시간 나와 있네요. 걸린 시간은 뭐? 이거 a가 봤을 때잖아요.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럼 a가 봤을 때 시간이 뭐야? 고유 시간이 되는 거잖아. 이거 당연히 더 짧겠죠. 볼 것도 없네요. 맞지? 40번 뮤온이 발생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친구들 지금 뮤온이야. 빛이 아닙니다. 이게 빛이 아니야. 뭐 때문에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계속 빛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뭘 광속 불변 원리에 익숙해져 있거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광속이잖아, 그죠? 이건 지금 이건 지금 뮤온이야, 뮤온. 그러니까 광속 불변 원리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A가 봤을 때 0.9C, 0.9C로 보인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런데 B가 봤을 때 이게 0.9C랑 0.9C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B가 봤을 때는 속력이 달라져 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C를 넘지 못하는 건 알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B가 봤을 때 누가 빨라 보일까? P는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 같은 방향. 근데 Q는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지, 우주선이랑. 그러니까 B가 봤을 때는 P의 속력보다는 당연히 누구? Q의 속력이 빨라 보이는 거야. 요거 조심해. 조심. 학교 선생님 문제 물어볼 때 광속 불변 원리 때문에 또 굉장히 낚일 수 있다고. 왜냐면 니네들은 또 여기 이제 0.9C, 0.9C라고 해서 계속 이제 빛의 속력이 막 따라다니니까 착각하기 쉽다는 거지. 아무튼 간에 뭐 동시에 발생해서 뭐 이제 A가 봤을 때 동시에 발생해가지고 동시에 소멸한다. 그럼 거리가 똑같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역시 체크하시고, 당연히 뭐 이제 B에서 봤을 때는 뭐야, 5점이 자꾸 이쪽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했던 얘기죠. Q에서 먼저 출발해 줘야 나중에 P에서 출발해도 동시 도착할 수 있겠지. 그래서 Q가 P보다 먼저 발생한다, 맞는 얘기고. Q가 P보다 먼저, 이건 안 되지. 왜? 소멸하는 건 뭐야? 한 점에서 소멸한 거니까 한 점 사건. 한 점 사건은 누가 봐도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이거 발생한 소멸 때까지 이동한 거리? 딱 봐도 그죠? Q가 더 멀죠? B에서 봤을 때니까. 멀고, 뭐, Q가 더 멀지. P는 얼마 안 되고. 심지어, 뭐, 거리 자체도 그렇지만, Q는 속도도 빨라요. P보다. B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맞는 얘기다. 47번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 아무튼 뭐 동속동동하고 뭐 관찰한 현상이다. 우주선이 A를 스치는 순간 0으로 맞추고 한 점 사건, 빼박이죠. 저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고. B가 ET인 순간, B가 ET를 가리키는 순간이라고 하는 건 빛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A를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다음에 얘가 쏜 빛이 B에 도착했을 때, 그죠? 그건 뭐야? 둘 다 B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돼버리지. 그래서 이 ET라고 하는, B가 측정한 ET가 이 친구가 보다 이제 고유 시간이 되겠다라는 거 체크가 돼야 되고, A의 관성계 측정할 때 우주선의 속력은 0.5C다라고 했습니다.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 봐. 그림이 좀 그릴 공간이 별로 없네. 지금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A가 T인 순간 우주선을 향해서 빛을 쐈다 그랬거든. 그러면 잘 보시오. 이건 이제 우주선의 속력을 V라고 하자고. 근데 B는 고유 시간으로 ET래. 그러면 B는, 자, 여기 출발하는 거야. 자, A도 출발 지점입니다. 여기 가 상황이라고 이제 출발했는데, B는 이렇게 쭉 왔대요. 얼만큼? ET라는 지시간대로 V라는 속력으로. 이건 공통이니까, 그죠? A든 B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B는 이만큼, EVT만큼 왔을 거야. 근데 A가 좀 시간을 끌다가 지 나름의 어떤 T라는 시간 후에 빛을 쏴서 그 빛이 얘를 쫓아가서 여기 만나게 했단 얘기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고유 시간은 B 시간이야. B의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그랬는데 B가 2t라는 고유 시간이 걸렸다 했어. 근데 A는 그럼 뭐겠어? A는 고유 시간이 아니잖아. 그럼 A의 총 관찰 시간은 2t보다 어떨까? 당연히 크겠죠. 2t보다 크다. 2t보다 크다. 그런데 그 2t보다 큰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A는. 근데 그 중에서 t라는 시간을 빼서 무슨 말? t만큼 기다렸다가 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2t보다 큰 총 시간이 걸렸는데 A한테는 t만큼을 기다렸다가 쐈으니까 결국에 빛이 날아간 시간은 A가 빛이 날아간 시간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T'이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이건 T'이 어떻게 나온 걸까? 이해될까 이거? T'이 어떻게 나온 걸까? A가 측정한 2t보다 큰 시간에서 t만큼을 기다렸다가 쏜 그 시간 차이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T'은 뭐다? T'은 t보다 크겠죠. 될까? 2t보다 큰 시간에서 t를 뺀 나머지 시간을 T'이라고 잡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T'은 t보다 큰 시간인데 그거를 빛의 속력으로 갔더니 저걸 따라잡았더라 이 얘기라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결론적으로 무슨 말? CT'이 EVT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단 조건이 뭐? T'은 t보다 큰 값이에요 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공간이 없냐? 좀 써볼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지? 우선에 속력 물어봤잖아. 그냥 V 물어보는 거 아니야? V. 그럼 V는 뭐? 2분의 1 C 한 다음에 T분의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방금 뭐라 그랬지? 우리가 T보다 T'이 크다. 그지? 따라서 2분의 1 C. 그죠? 2분의 1 C보다 큰 값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C보다 크다. 즉 0.5C보다 크다. 아니, 크다고. 이다가 아니고 크다. 요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다시 잘 살펴보세요. 이거 천천히. 아무튼 그다음에 니은 A의 관성계수 측정할 때 레이저 빛의 이동 거리는 CT보다 크다라 했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T 동안 갈 거니까 CT보다는 더 멀리 가야 되겠네. 맞는 설명. 그래서 여기까지 고유 시간은 ET 누가 측정한 거? B가 측정한 거. 맞는 설명. 니은 디귿. 그 다음에 52번 가겠습니다. 52번 B.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B는, 물론 이제 B는 자기 자신을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겠지. 빛을 쏴서 여기 도착하는 데까지. 이렇게 돼. 같은 장소가 아니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좌표에서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난 걸 정지한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정해져 있는 건데요. 갔다가 도착할 때까지를 오히려, 문제에서는 가는 것까지만이라고 했지만 갔다가 오는 것까지를 고유시간 t0로 잡고 b의 시간은 그거를 절반으로 나누면 2분의 t0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게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 그게 고유시간이니까 누가 측정한 것보다 가장 짧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제 니은은 볼 것도 없이 맞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좋겠고, 그렇게 아마도 해설지엔 그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뭐 아까도 잠깐 했던 얘기인데 X에서 빛이 출발해서 Y까지 가. 그럼 이제 B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정해진 거 멈춰 있는 뭐 위치까지 가면 끝나는 건데, A 입장에서는 어때? 검출기가 자꾸 이렇게 도망가죠. 검출기 Y 가지고 도망가니까 A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줘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고 이제? 근데 A가 봤을 때는 두 지점 사이 거리가 길이 수축돼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이 수축 효과보다 빛이 그러니까 이 물체 움직이는, 그죠? 이게 훨씬 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얘가 만약에 0.6C로 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길이 수축은 1.25. 무슨 말? 2.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물론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뭐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는데,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할까?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한다면 이제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을 아까 얘기했듯이 고유 시간으로 잡고, B가 잡고 그거 반띵한 게 B는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근데 A 입장에서는 고유 시간도 아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커져 있겠지. 얘를 T0, 얘를 T라고 보면 T보다는 이제 T가 더 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게다가 이제 처음에 갈 때는 Y가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을 A는 봐야 되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게 또 이제 이만큼 오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A 입장에서는 갈 때가 더 오래 걸리고 다시 반대로 돌아올 때가 더 조금 걸릴 텐데, 그거 두 개 합친 게 얘는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어쨌든 긴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가는 데는 훨씬 길어져 버리지. 그래서 니은이 맞다는 얘긴데 좀 말이 빨랐나? 말은 빨리 한 것 같은데. 천천히 이거 느리게 듣기. 하여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튼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뭐 VA가 측정한 거, 이거는 지금 뭐 누가 측정할 때라는 말이 없지. 왜 없어? 관찰자를 두 개 입장 모두 지금 여기다 써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A가 봤을 때 시간분의 거리한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이건 그냥 광속이죠. C. 이게 뭐 이건 이게 뭐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도 맞고 TA분의 LA TB분의 LB 이건 뭐죠? 어쨌든 얘가 본 거, B가 본 거, B가 본 거. 그럼 광속이죠. 그지? 그래서 기억 니은 4번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63번은 간단한 문제네요. 뭐 B가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제 B가 고유 시간이 될 것이고, B는 이제 고유 시간이 될 것이고, 가장 짧다는 얘기지. 시간이 짧다는 거. 빛이 이동한 거리는 CT다. A에서 측정할 때라고 했죠. 측정할 때니까 당연히 빛이 이동한 거리는 뭐가 됩니까? CT? 이 T가 뭐지? 이 T가 지금 문제에서 B가 측정할 때, 그죠?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고유 시간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A는 시간이 더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CT보다 크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P와 거울 사이의 간격은 D보다 작다. 길이 수축은 항상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D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움직이는 쪽으로만. 빛이 P에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T보다 길다. 맞는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지. 결국에 3번 해주면 되겠고. 91번. 이거는 이제 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지. E 이퀄 MC 제곱.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 질량에 결손이 생기면 질량 결손, 이제 보통 질량 결손이라는 걸 기호 뭐 문자로 잡으면 이제 보통 이제 델타 M 이렇게 잡죠. 델타 MC 제곱이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질량이 반드시 결손돼야, 질량이 감소해야 에너지, 그 감소한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그게 에너지로 나온다.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발전 뭐 이제 쭉 이제 뭐죠? 핵융합, 핵분열 이런 얘기할 때 계속 어떤 원자, 어떤 뭐 방사능 어쩌고 붕괴 어쩌고해서 뭐가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핵 반응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때부터 계속 했지만 결국에 이제 전체 총 전하량은 보존돼야 된다. 전체 전하량 보존돼야 되고, 전체 무엇이 또 보존된다? 질량수가 보존돼야 된다. 질량수가 뭔지 알죠?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개수. 하지만 이제 질량이 보존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질량이 보존되면 안 돼. 왜냐면 이 질량이 결손되면서 그게 에너지로 나오니까 그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써먹는 거잖아. 그래서 질량은 감소를 할 것이고, 핵 융합이든 핵 분열이든 간에 질량은 감소하는데 질량 수는 보존된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총 개수는 보존되는데 전체 질량은 감소한다. 웃기는 얘기죠.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하고요. 하여튼 이제 그 결합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건데, 핵 간의 결합 에너지 자체도 그것도 에너지니까 결국에 에너지 E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에 이제 평상시의 질량으로 표시됐다가 M으로 결국에 그 결합이 깨지면서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 에너지가 사라졌다는 건 질량이 사라진 거고, 그게 질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해서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알갱이 자체가 어디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결합되어 있던 알갱이가 떨어진 것 뿐이거든. 그래서 이제 질량 개수, 구슬의 총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전하량 보존은 이제 물리학에서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과 맞먹는 아주 중요한 보존 법칙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전하량도 절대 깨지면 안 된다. 이것만 알고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핵 발전소에서 1초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1.4 곱하기 10의 구승줄 뭐 그런 값도 하면 되지. 핵 반응에 의해서 1g에 무엇이 생길 때 에너지가 발생? 뭐 당연히 뭐야? 질량 결손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질량 결손이 생길 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만큼 나온답니다. 뭐 그런 값도 하면 되겠네요. 자, 기억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니은은 진공에서 빛의 성력이다 라했습니다. 이거 그렇네요. 맞다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에서 1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A에서 1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뭔데? 1초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게 이거래잖아. 그러면 1.4 곱하기 얼마? 10의 구승줄인데 1시간이니까 얼마? 3600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뭐 1.4 곱하기 3.6 잡으면 곱하기 이거 공 3개 떴으니까 10의 12성 이렇게 될 것이고, 1.4에다 3.6 곱해봤자 얼마지? 4, 1 얼마 안 되죠? 4 뭐 이건 대략 5. 얼마 될 것이고, 곱하기 10의 12성 이렇게 되지 않겠나? 5. 얼마 맞나? 하여튼 에너지는 E보다 크다라 했습니다. E라고 하는 게 뭔데? 여기 있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10에 16승 해주면 되겠지. 뭐 일 의미 없는 것이고 이것은 뭐 대충이 아니네요. 정확한 거네요. 이거는 9 곱하기 10에 13승이죠. 누가 봐도 어때? 이 값보다 이 값이 크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 기억 니은 3번 처리해주면 되고 108번으로 갑니다. 108번. 마찬가지야. 이제 그 핵 반응, 핵 융합이든 핵 분열이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하량 보존돼야 됩니다. 전하량은 반응 전과 후에 무조건 전하량 보존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응 전후에 질량은 감소하더라도 질량수, 그러니까 뭐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한 개수, 질량수도 보존이 무조건 돼야 된다.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개만 기억하고 그냥 숫자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네. 옳은 것은 골라라. 기억은 전자다 그러는데 보자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양성자가 한 개 있고, 그죠? 좀 더 키울까? 양성자가 한 개 있고 질량수가 하나네. 질량수라고 하는 게 뭐야?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한 값인데 양성자가 하나 있는데 질량수가 하나라는 건 무슨 말? 아, 이 친구는 지금 양성자만 한 개가 있고 중성자는 몇 개? 없구나. 그지? 그러니까 더해서 질량수가 또 1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겨 먹은 게 몇 개 있다고? 4개가 있답니다. 그럼 이건 결국 뭐, 아, 얘는 반응 전에는 총 양성자만 4개가 있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러면 반응 후에도 양성자만 4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질량수가 보존되면 된다고.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게 4개가 있으면 돼. 그럼 좀 달라진 거지. 전하량이 달라진 거잖아. 그러면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하량은 또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양성자만 4개 있었으니까, 질량수가 4구나. 플러스,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당 전하량이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반응 전에는 플러스 4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었구나. 요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이지. 근데 여기 와봐. 질량수가 4가 됐네? 우리 아까 양성자 4개에서 질량수가 4인 게 유지가, 질량수는 보존이 됐어.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양성자 2개, 중성자 4개가 아니고 양성자 2개고 중성자가 2개인 거지. 이 친구는 뭐야, 지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이 됐다 이거지. 그럼 전하량은 보존이 됐느냐? 양 둘이니까 플러스 2밖에 안 되죠.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잖아. 그럼 빵이잖아. 더해봤자 보존이 안 됐잖아. 그럼 우린 뭘 찾아야 돼? 플러스 2가 어디로 갔지? 그죠? 그래야 또 플러스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누구? 여기 있네, 여기. 이 녀석. 네가 지금 플러스 2를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앞에 개수가 2개라고 써있지? 따라서 기억이라고 하는 건 전하량이 얼마다? 플러스 1짜리 전하량을 가진다. 전하량은 이미, 전하량 말고 질량수는 이미 보존이 돼버렸지. 따라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친구는 질량수의 이 숫자를 바꿀 수 있는 놈이면 안 되지. 바꾸면 안 된다고. 얘는 오직 전하량만 플러스 2를 채워주면 되는 거지. 질량수는 이미 보존이 됐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기억은 전자나 양전자나 뭐 뮤온이나 이런, 그죠? 질량수를 건드리지 않는 친구가 와야 되겠지. 근데 기억은 전자랍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하량이 플러스 1짜리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전자는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이건 틀렸지. 참고로 이거는 양전자입니다. 양전자. 양전하를 띠는 전자라는 뜻이야. 근데 양전자라는 게 이제 니네 그 물리학 원에서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아닌 것만 알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니은 핵 분열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핵 분열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소 4개가 만나가지고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죠? 양전자가 튀어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핵을 봐야 되는 거야, 핵. 수소라는 원자핵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무거워진 거죠? 그래서 핵 융합 반응이다라고 해야 되겠지. 이거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A 지금 뭐야? A, B 전부 다 더한 값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 쭉 더한 거. 전체 총 질량. 이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라 했어. 그죠? E 이퀄 델타 MC 제곱이라고 하니까 질량 결손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질량 결손이 있었으니까. 따라서 이거 전체 질량보다 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설명. 2번. 109번 갑니다. 지금 좀 전에 108번 설명을 들었으면 아마 이제 전체적인 틀은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갑시다. 전하량 보존돼야 되고, 질량수 보존돼야 되고, 그죠? 그대로 가면 된다고. 아무튼 간에 원자 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 핵반응이다. 뭐 그런갑다 하면 되고. 기억에 질량수는 93에 239, 92에 238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어때? 그냥 여기 질량수라고 하는 건 여기 이 위에 이거잖아요. 239랑 238 이거잖아. 당연히 이거 무슨 왜 낸 거지?
아무튼 그렇다. 중성자수는 뭐야? 질량수가 양과 중을 합친 거니까 밑에 있는 건 양성자수잖아. 그러니까 위에는 239에서 93 빼면 중성자수, 239에서 94를 빼면 역시 중성자수지.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 디귿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에는 기억과 니은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제 디귿을 물어보려고 낸 문제 같지. 근데 딱 보니까 어때? 전하량 보존돼야 되고 질량수가 보존돼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 238짜리였어. 근데 여기 보니까 239고 여기 0이잖아. 그럼 질량수가 하나가 증가했잖아. 그럼 이 기억이 분명히 질량수를 하나 증가시킨 놈이 필요하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기억이 질량수를 하나 증가시킬 수 있는 놈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 또는 중성자 둘 다 가능하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질량수는 증가할 거니까. 근데 딱 보니까 어때? 92에서 93에 우와 양성자 수가 하나가 증가한 거야. 우와 그러면 양성자가 들어간 거구나.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지. 왜? 전하량 보존 법칙이 있으니까. 전하량 보존 법칙. 여긴 마이너스 1짜리가 하나 있잖아. 누굽니까? 이거 전자죠, 전자. 그럼 마이너스 1짜리가 왜 있어? 없던 마이너스 1이 생겼잖아. 그럼 이 친구는 분명히 플러스 1짜리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해될까? 이해될까요? 잘 들어야 돼 이거. 그래서 여기 기억은 중성자가 들어와 주면 돼. 왜냐하면 잘 들어 설명. 중성자라고는 전하량이 없지. 전하량이 없는데 다만 뭐야? 질량수는 하나 증가시키죠. 잘 봐. 여기서 중성자 들어왔다 쳐볼까? 그러면 양성자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와주고 질량수만 239로 갔어야 될 거야. 그래서 239에 92가 되면 되거든. 그럼 239에 92가 되면 되는데 239에 93이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뒤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뭐지? 이게 바로 뭐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중에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로 쪼개지면서 전자 하나를 방출한 과정이 숨어 있는 거야. 이해돼? 중성자가 양성자는 플러스 1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이잖아. 합치면 0이니까 중성자 빵.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형성되는 거야.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해도 어때? 중성자도 질량수를 구성하는 놈이고 양성자도 질량수를 구성하는 놈이니까 이 239라는 숫자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도 이 239라는 건 안 줄어든다고. 다만 밑에는 이게 양성자 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카운팅이 하나가 올라가 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93에 239가 된 거지.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뭐야 무작정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전자가 좀 딸려 있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성자라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이 친구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 뒤에 전자가 있다는 걸 보고. 그죠? 이 전자가 있는 거를 뭐 안 봤다. 이게 만약에 없다. 근데 그냥 질량수 하나 증가하고 양성자기수 하나 증가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양성자죠. 이거 중성자가 아니고. 근데 뒤에 전자가 있어서 너 중성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조금 뭐죠?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에는 기억과 니은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원자에 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건 맞죠? 전자가 포함되는 건 맞는데 니은은 전자겠지. 근데 기억은 중성자는 어디에는 없어? 수소 원자핵에는 없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기억 니은 3번. 114번 갑니다. 앞에 있는 문제부터 쭉 읽어왔으면 이제 중복되는 설명을 좀 뺄게요. 그래서 질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돼야 되니까 반응 전에 여기 반응 전 이렇게 보시면 딱 보이죠? 여기 기억과 여기 1 더하면 질량수겠지. 근데 여기는 4니까 4다 이러면 안 되지. 앞에 뭐 계수 2가 있어 이가 있어. 그러니까 질량수가 8이죠. 얘는요. 이건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억 플러스 1 한 것도 8이 나와야 질량수가 보존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7이다. 니은은 뭔가요? 니은 봤더니 니은은 여기 있네. 니은 여기 있는데 역시 뭐야? 여기 3과 1이니까 여기 4가 돼야겠지. 근데 조금 전에 문제 몇 번이었더라? 하여튼 그 문제 다시 한번 보고 오면 좋겠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3과 1이니까 이거 4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좀 위험할 수 있다. 뒤에 뭐가 있으면 뭐 전자나 양전자 뭔가 있으면 지금 그런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대로 그냥 보존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역시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얼마다? 니은은 2면 되겠다. 그래서 7 빼기 2는 5다. 기억은 맞는 얘기고 이건 뭐 또 역시 마찬가지죠. 에너지가 왜 생겨? 질량 결손, 그죠? 델타 MC 제곱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결국에 디귿은 M1 플러스 M2, 그죠? M1 플러스 M2 한 거 거기서 2배의 M3를 빼서, 그죠? 빼서 그거에 대해서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맞는 거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3번.
다음에 116번 또 바로 가보면 어쩌고저쩌고 변하는 과정이다. 또 질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 따지면 돼. 근데 이 뒤에 뭔가 전자, 양전자 이런 거 없지. 또 단순하게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기억에는 당연히 뭐야? 6에서 7이 됐으니까 1 들어가시고 13에서 14가 됐네?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1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었구나. 마찬가지죠. 7에서 8 됐어요. 7에서 8 됐으니까 1 넣어주시고 14에서 15 됐습니다. 1 넣어주면 되겠죠. 똑같네요. 기억관념이 둘 다 수소 원자 핵이다. 중성자 수는 이거 몇 개입니까? 7개죠. 이거 몇 개죠? 7개네. 똑같다. 원자 내에서 기억과 전자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방향. 기억이 뭔데? 기억이 뭔데? 기억이 뭐야? 기억이 어딨어? 아, 이거. 아, 수소 원자. 이거 말하는 건가? 수소 원자 핵. 수소 원자 핵은 뭐죠? 양성자 말하는 거지. 양성자니까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적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 다음에 니은의 정지 질량은 85의 정지 질량에서 74n의 정지 질량을 뺀 값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왜? 질량 결손 때문에 에너지가 생긴 거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니은이 어딨냐? 아, 니은이 8에 15 정지 질량에서 정지 질량 뺀 값보다 크다. 아, 그죠? 이건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겠지. 지금 얘하고 얘의 정지 질량의 합. 그다음에 여기 얘의 정지 질량을 빼면 그게 뭐가 돼요? 여기서 이거를 뺐더니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건 이 둘이 합한 값이 이거보다 더 질량이 컸다 이 얘기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기서 7에 14n에서 8에 15n을 뺀 그 차이가 딱 얘야. 그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야 이게 이게 100인데 뭐 얘가 뭐 80이야. 근데 얘가 20이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80에 20이야. 근데 얘가 100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질량 결손이 없잖아. 질량 결손이 없으면 에너지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80 더하기 20은 100이다. 이게 개념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82고 얘가 22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22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뺀 것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무튼 디귿은 그러니까 뺀 것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4번 맞는 얘기고. 124번 역시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된 설명이어서 이거는 그죠? 요거 핵반응식에서 질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 그대로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따져보면 여기는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더해주고 똑같은 기억이니까 여기 235 있고 더해주면 기억은 이제 중성자구나 결론 나오셔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좀 보면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36 56 있고 그죠? 90이 있으니까 판단이 될 거고요. 핵 발전은 핵 분열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네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원자 핵이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분열이 됐으니까 핵 분열이다. 만약에 반대가 됐으면 핵 융합이라고 해야 되겠지. 니은 A의 질량과 B의 질량은 같다. 그러면 에너지가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A의 질량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기억과 전자 사이에는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억이 뭔데 방금 중성자라 그랬죠? 근데 중성자는 어때? 전자랑 당기지 않지.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앞에서 봤다면 이해가 될 건데 125번도 역시 여기 식 있죠? 그대로 질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니은은 딱 봐도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1과 2가 있고 여긴 1과 4니까 결국에 3에 5짜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1에 2짜리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니은은 1에 2짜리 수소, 중수소였다라고 알면 되겠네. 아무튼 기억은 핵분열을 이용한 발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지금 딱 보니까 어때? 얘랑 얘가 뭉쳐가지고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재료보다 이 친구가 더 무겁죠? 질량수가 더 크잖아. 여기 3짜리고 이게 4짜리잖아. 그러니까 핵융합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니은의 질량수는 2의 3의 헬륨의 질량수보다 작다. 맞는 얘기네요. 1의 2짜리 수소니까 니은이. 디귿 X에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된다. 에너지가 질량으로 아니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쉽게 2번 골라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26번 테크네튬이 뭔지 몰라 상관없게 어차피 다 설명이 나오죠. 이건 이제 뭐 새로운 문제 좀 잘 열심히 좋은 문제죠. 잘 만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들뜬 상태다. 그래서 99M이라고 나와 있는 건 들뜬 상태다. 들뜬 상태라는 게 뭐죠? 그냥 전자가 원래 바닥 상태에서 좀 높은 상태 에너지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지.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의 개수가 달라진 건 아니지. 개수는 그대로 있는데 에너지만 조금 더 먹고 있는 상태. 질량수와 원자번호는 같다라고 아예 알려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알려준 거니까. 아무튼 그렇구나. 또 이제 뭐 뭔가 반응식이 있으니까 보시면 42에서 43이 됐어요. 양성자가 하나 늘었죠? 양성자가 하나 늘었네. 근데 질량수는 99나 99m이나 똑같은 얘기잖아. 그냥 들뜬 상태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양성자는 증가했는데 아까 앞에 했던 얘기인데 양성자가 증가하는데 질량수는 그대로다? 그 얘기는 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 가능하다.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니까 양성자 개수는 하나가 증가하지만 원래 있던 중성자가 하나 사라지고 양성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전체 질량수는 변할 필요가 없다. 그지?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되려면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고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잖아. 말이 안 되죠. 전하량 보존 법칙이 어긋나니까 뒤에 반드시 누가 따라와야 된다? 아, 전자가 따라오면서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합쳐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전하량도 0이 되게끔. 그리고 이렇게 왔으니까 질량 수도 보존이 되는 거고 요 얘기다. 그래서 기억은 누구냐? 100% 전자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들뜬 상태에 테크네튬에서 들뜨지 않은 바닥 상태로 내려왔네? 달라진 거 전혀 없죠? 그냥 들떴다가 바닥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럼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건 뭐야?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들떴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바닥 상태로 내려왔다는 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됐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가 뭐냐? 감마선이다 이거지. 얘들아, 감마선은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에너지의 형태야. 알파선과 베타선이랑 다른 거야. 감마선은 그냥 단순한 에너지의 형태다.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에너지의 하나의 형태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지. 오는 걸 몰라라. 기억은 전자 다 맞는 얘기지. 질량은 얘가 얘보다 크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들뜬 상태니까 똑같다며. 질량수가 똑같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질량수가 똑같다는 건 무슨 말? 질량수는 똑같은데 들떴다는 게 무슨 말? 에너지가 높은 상태. 에너지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인데? 질량이 크다. 그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잖아. 그래서 기억 니은. 진공에서 니은의 속력. 니은이 뭐죠? 감마선. 감마선도 어때? 에너지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감마선은 에너지의 한 형태고 X선, 자외선, 감마선. 그죠? 들어본 것 같지?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전자기파니까 결국에 속력은 전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 여기까지 다 했고 고생했습니다.